받으셨을 때는 우량 등급인 1등급, 2등급조차도 등급이 급격하게 하락을 합니다. 지금은 신용 점수제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서 한 3개월 전에는 등급제였을 때 신용 1등급, 나이스 1등급, K10의 1등급 고객이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는 그 사람 조회를 해보면 이 사람 신용으로 나갈 수 있는 대출 여신 한도가 있습니다. 등급도 있고 소득도 같이 반영이 되고, 예로 한 3천만 원 정도의 가용 구간이 있다고 봤는데 새마을금고에서 1,000만 원, 하나은행에서 6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세 번째 가는 신한은행에서는 1,400 정도 신용한도 금액이 있다고 보고, 신한은행 재량에 따라서 1,400을 다 줄 수도 있지만 안전 확보 차원에서 뭐 1,000만 원 이내로 이렇게 대출을 나가시고, 개인마다 신용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가 분명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용등급 1등급이냐 2등급이냐 5등급이냐 8등급이냐를 알았지만 지금은 점수제로 구분을 합니다. 최근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게 발의가 되면서 이제 실행이 옮겨졌습니다. 금융적인 소비를 하는 소비자를 갖다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강한 부분이고요. 신용이 떨어지는 부분, 모르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신용등급이 좋아도 카드론 현금 서비스를 받으셨을 때는 우량 등급인 1등급, 2등급조차도 등급이 급격하게 하락을 합니다. 은행들이 또 권유하는 상품 중에서 함정인 상품, 리볼빙이라고 하죠. 이번 달 카드 결제 금액이 250만 원입니다. 분할 납부라고 하는 건데, 이건 역시도 결제해야 되는 그달의 결제 금액을 결제하지 못하고 분할로 납부했다는 건 신용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반영을 한다는 거죠. 리볼빙도 자제하셔야 됩니다. 카드 총 여신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90% 가까운, 80% 가까운 쪽이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과소비 쪽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최근에 한 3, 4년 사이에 바뀐 게 소득 대비 지출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이제 은행권 쪽에서 DSR이라고 하는데, 자기 연간 총소득에서 연간 지출되는 비용을 판단합니다. 추정소득이 월 220만 원인데 카드를 160만 원, 170만 원 쓴다 그러면은 과소비 쪽으로 판단하고 신용이 좋아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난 연체한 적 한 번도 없고 카드 잘 쓰고 하는데 왜 내가 계속 5등급에서 4등급을 왔다 갔다 하냐. 본인 소득이 월 1,000만 원이신 분이 카드 200만 원 쓴다 그러고 재무 상태가 굉장히 건전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본 소득이 250만 원 정도 소득이신 분이 180, 190 정도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과소비, 설령 연체가 없고 카드론을 받지 않는다 그래도 정상적인 소비 패턴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신용이 떨어지진 않지만 올라가는 부분도 굉장히 시간적 지체 요소가 발생할 겁니다. 물론 연체를 안 하고 잘 빌리고 잘 갚고 자산을 늘리면 신용등급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조금 신속하게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카드가 없는 무거래자분들이 계십니다. 성년이 되면서부터 무거래 5등급이 됩니다. 그 5등급에서부터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무거래 등급을 신용카드 6거래로, 근데 신용카드 발급이 예전처럼 그렇게 수월하지 않습니다. 소득이나 이런 여건들을 많이 확인하기 때문에 무거래자가 6거래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체크카드를 먼저 만듭니다. 체크카드는 어느 은행이나 무증빙으로 만들어주죠. 통장만 있으면. 체크카드 발급을 받으시고 3개월 이후에 뭐 교통카드 겸용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서 신용카드 겸용으로, 하이브리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걸 만들게 되면은 일단 신용카드 발급 일수가 카운트가 들어가는 거죠. 6개월 이상, 180일 이상이 되면은 신용 무거래자에서는 해지가 될 수 있는 방법. 신용이 낮은 분들이 신용을 올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빠른 방법은 선결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카드를 사용합니다. 뭐 35일에서 45일 사이를 사용하고 매월 25일이 결제일이라 그러면 소액이어도 상관없습니다. 22일, 23일에 선결제라는 건 이 사람의 재무 구조가 굉장히 양호하다. 그리고 결제일이 25일 전에 하루 이틀 전에라도 선결제를 한다 그러면은 신용 등급의 가점 영향을 빨리 받습니다. 한국신용평가원이나 나이스정보, K10정보에서요. 하나 팁이라 그러고 이거는 그냥 번외적인 얘기지만, 내가 신용카드 한도가 300만 원이 있는데 내 소득이 월 300입니다. 1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고 아직 200이 남아있다 그러면 신용카드를 100만 원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용대출을 100만 원으로 쓰면서 신용카드 잔여 한도를 200만 원 놔두는 게 신용 점수에서는 조금 더 세이브를 볼 수 있는 작은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용평가기관이나 은행은 그 사람의 신용 점수, 신용 등급, 그리고 여신 상태를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가능 한도를 보진 않기 때문에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신용카드를 몇 개를 발급받았냐, 총 가용 한도가 얼마냐, 거기서 몇 프로 정도 사용하느냐를 판단하는데, 거기서 40%, 50%를 넘어간다 그러면 약간의 고위험군으로 보겠죠. 신용대출 부분은 그 부분에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300만 원 한도 중에서 1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100만 원을 더 카드를 긁을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신용대출 100만 원을 받는 게
등급 저하에는 아니면 점수 저하에는 조금 더 영향을 덜 미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거래 5등급이 무거래 2등급, 1등급이 됐다 그래도 캐피탈 쪽에서는 여신 제한을 줍니다. 아는 친구나 가족이 10,000원만 빌려줘라. 얼마든지 빌려주죠. 채권에 대한 확보도 되고 줄 수 있는 일면식이 있다는 겁니다. 은행이 어떤 고객과 신용 거래를 해야 되는데 어느 은행에서 이 사람이 카드가 발급됐고 신용대출이 2,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그 은행도 어떤 추정 근거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발급을 해주는데 신용거래가 없습니다. 미스터리 고객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처음 거래를 열어줘야 되는데 근거 자체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여신을 풀거나 여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무거래는 신용이 안 좋은 거와 거의 진배합니다. 신용적인 부분에서 페널티나 아니면 제한적인 요건을 많이 수반하게 됩니다. 할부가 꼭 안 좋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할부를 쓰고 싶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25만 원짜리 셔츠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아니면 백화점 카드가 무이자 6개월이라 그러면 저 같아도 고민하죠. 이자 안 붙는 거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여신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납입 내역서라든지 아니면 급여통장 내역으로 소득을 확인하는데 이 사람의 여신이 없다. 그 얘기는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의 구간에서 대출을 해줘도 연체할 만한 확률이 굉장히 작아진다. 그렇게 했을 때는 대출을 내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심적 부담이 덜하겠죠. 근데 현재도 신용대출로 작게 100, 200, 300 이렇게 여신이 있는 사람이 추가 대출이 온다는 거는 굉장히 꺼려할 테고 그런 조회가 이루어지고 났을 때는 신용등급에는 작지 않은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대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하긴 하셔야 되는데 제3금융권, 제4금융권 이런 쪽 금융상품보다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조금 덜 미치는데 영향이 없다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2금융권이나 3금융 쪽으로 가는 거는 절대 1금융권 쪽에서 주거래은행 급여통장을 쓰고 있다 그러면 웬만한 신용대출은 급여통장에 2.5배 한 달에 200을 받는다 그러면은 한 450에서 500 정도는 은행 쪽에서 신용대출로 충분한 가용이 됩니다. 웬만한 은행들은 다 해주고 있고요. 저신용 구간이 아니시면. 신용 우량 점수나 우량 등급은 자부심이나 프라이드가 아니라고 봅니다. 현실적인 부분하고 밀접되어 있으시죠.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서 카드 이자가 나올 때도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자가 차등입니다. 또 하나 중고차를 구매하러 가셔서 현금으로 하시면 정말 좋으시겠지만 전액이든 소액이든 할부를 이용하셨을 때 금리 부분도 자기 신용 등급에 따라서 충분히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큰 건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그때는 1억, 2억, 3억, 5억입니다. 거기서 1%, 2% 이자 차이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 금리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신용은 잘 관리하시고 지켜야 되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청년 여러분들, 대학생 여러분들 학자금 대출을 본인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역시도 본인의 신용관리를 잘 하셔야지 대출이 나오지 그러지 못하셨을 때는 어머님이나 아버님 명의로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그걸 권유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신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신용 등급이기 때문에 꼼꼼히 잘 관리하셔야 되는 생활 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